전설야담. 귀신을 보는 장님. 옛날 어느 곳에 정상적으로 앞을 볼 수 없지만 희한하게도 귀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시력을 지닌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걷다가 귀신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님을 비켜 앞으로 나간 지게꾼이 진 홀레용 과자 위에 귀신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게꾼은 지게에 과자를 지고 홀레 식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장님은 험악하게 생긴 귀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저 나쁜 귀신은 누구를 괴롭히려고 저러고 있을까? 뭔가 불길함을 느낀 장님은 너무 걱정되어 지게꾼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게꾼이 향한 곳은 홀레 식장이었는데 지게가 그리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떠드는 말을 들어보니 방에서 대기하던 신부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사로 기뻐해야 할 신부 집은 통곡으로 인해 마치 장례식장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알 수 없는 병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님은 누구의 몹쓸 짓인지 알 수 있었기에 즉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를 살려드릴 테니 방 안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집주인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으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장님을 급히 신부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라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시오. 장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신부를 살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신부방에 들어가거든 방문을 꼭꼭 잠그고 바늘 구멍 하나 없도록 빈틈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소. 집주인이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하자 장님은 신부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문을 잠그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섰습니다. 집주인은 검지로 자신의 입을 세로로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잔뜩 긴장한 가운데 장님이 귀신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 누워있는 신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그 손을 놓고 썩 물러가거라. 장님이 일이 호령한 후 악령 퇴치 주문을 암송하자 귀신은 부들부들 떨면서 졸랐던 신부의 목에서 손을 떼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늘 구멍 하나 없었기에 귀신은 한참이나 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님이 외는 주문에 소멸시키는 힘이 들어있는지 귀신은 조금씩 작아졌고 그에 비례해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방에서 도망치려 난동을 부렸습니다. 귀신은 감히 장님에겐 접근하지 못한 채 요강을 던지거나 그릇을 깨뜨리면서 저항했습니다. 방에서 뭔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는 방 밖으로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호기심에 궁금증을 참지 못한 하인 하나가 손가락으로 문에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폭소리와 함께 구멍이 뚫렸지만 집주인이 야단치는 바람에 하인은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에서 헤매다가 기운이 다한 귀신이 그 구멍을 발견하고 잽싸게 그곳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부가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습니다. 장님은 문을 열고 나와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집주인이 허겁지겁 방에 들어서니 신부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딸의 생환을 기뻐한 후 장님을 찾았으나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런 딸의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해 살해를 못했네. 집주인은 더없이 기뻐하며 혼례를 치렀지만 그 무렵 장님은 불안한 심정으로 혼잣말하며 걸었습니다. 이제 그 귀신이 나에게 언젠가 복수를 할 테지. 귀신을 죽이지 못하면 나중에 안갚음함을 알기에 반드시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장님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했으니 됐어.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듯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혼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귀신을 보는 신령한 장님이 있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그 소문을 듣고는 민심을 걱정했습니다. 앞도 못 보는 장님이 어찌 귀신을 본단 말이냐. 누군가 이런 허황된 소문을 퍼뜨려 나라를 어지럽게 한 뒤에 반역을 일으키고자 일부러 한 짓임이 틀림없어. 신하들 모두 그 의견에 공감했으므로 소문의 근원지를 밝혀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고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즉각 진범을 잡아오라는 엄명을 내렸고 그에 따라 그 장님이 대궐에 붙잡혀 왔습니다. 임금이 엄한 표정으로 장님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심보로 귀신을 본다는 허황된 말을 했느냐? 정녕 이 나라를 어지럽히기 위함이냐? 그건 결코 아니옵니다. 나라를 혼란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장님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임금은 의심을 풀지 못하고 신통력이 정말 있는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하여 사람을 시켜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귀신을 볼 정도의 신통력을 지녔다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자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는 판단 아래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속히 말해보아라. 상자 속에는 쥐가 들어 있습니다. 장님의 대답에 임금은 속으로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쥐가 몇 마리 들어있느냐? 3마리 들어 있습니다. 장님이 이렇게 답하자 임금은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쥐는 한 마리이니라. 내 놈은 눈치로 살아가는 게 분명하도다. 아닙니다. 3마리입니다. 장님이 거듭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자 분노한 임금은 혹세무민한다 하여 장님에게 사형을 명했습니다. 장님은 사형대로 끌려가면서도 3마리가 틀림없다고 절규했습니다. 장님이 나간 뒤 임금은 문득 호기심을 느껴 쥐의 배를 갈라보게 했습니다. 쥐가 들어있음을 맞힌 장님인데 그 수요를 못 맞힌 것이 좀 이상하구나. 그랬더니 쥐 뱃속에 새끼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3마리가 맞으므로 깜짝 놀란 임금은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고 당장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형대로 끌려간 장님은 성 밖들에서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성 위에는 깃발 든 기수가 있었는데 그가 깃발을 왼쪽으로 흔들면 사형 집행이고 오른쪽으로 흔들면 사형 중지였습니다. 바로 이때 임금의 전령이 달려오면서 사형 중지를 외쳤습니다. 기수는 그에 따라 깃발을 오른쪽으로 흔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쳐 왼쪽으로 흔들어졌습니다. 기수가 아무리 힘껏 오른쪽으로 돌리려 해도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형이 집행됐고 귀신 볼 줄 아는 장님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장님은 예전에 귀신을 봤습니다. 너루가 요망한 귀신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신부방에서 문구멍으로 달아났던 귀신은 기수가 아무리 힘써도 방향을 못 돌리게끔 깃발의 방향을 바꿔 장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망나니가 장님의 목을 베자 기수 옆에 있던 귀신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깔깔 웃어댔고 망나니는 장님이 죽기 직전에도 귀신을 향해 뭔가 말했노라고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